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말씀은 삼평통보 20년간 시세 변동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래 삼평통보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의 그 고전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제목에 걸맞게 한복이라도 입고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날이 너무나 더워가지고 제가 몸매도 안 되면서 정말 제 몸매가 좀 극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시 티셔츠를 입고 진행을 하게 되는 점, 이 점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러분들 좀 보시기 좀 민망하시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삼평통보 20년간 시세 변동 차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영상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이제 삼평통보가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뭐 한 3,500종 정도 이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고전, 그 한영달 선생님께서 그 편찬하신 한국의 고전이란 책자 기준으로 한다면 뭐 세부적으로 신종까지 한다면 거의 한 4,500종 이상 분류가 된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광범위한 그 주전소와 그 다음에 또 그 천자문 또 숫자전 또 기타 오행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삼평통보가 너무 어렵고 또 한자를 그 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신세대 수집가분들은 아예 접근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삼평통보도 굉장히 좀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전통의 고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평통보는 화폐 수집가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집을 뭐 많이는 못하시더라도 꼭 몇 점이라도 좀 소장을 좀 해보셔가지고 한국의 미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알아볼 삼평통보의 시세는요, 일단 몇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먼저 삼평통보 통용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시세가 변동된 거예요. 먼저 당일전, 당이전, 중형전, 당오전, 당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일전, 당이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분류하기를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 당일전은 소형전, 당이전은 대형전, 중형전은 중형전, 당오전, 당백전으로 분류하는 게 체계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되게 많아요. 예, 설득력 있는 여론이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당이전이 최초에 먼저 나왔었죠. 최초에 나왔고 당일전이 그 다음에 나왔고요. 중형전도 나왔고 당오전, 당백전 이런 순서인데, 자, 먼저 통용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세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일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전 같은 경우는 삼평통보에서는 좀 인기가 좀 많지가 않은 권종이에요. 네, 그렇게 일반 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이즈도 좀 작을 뿐더러 그리고 좀 뭐 출회율도 많고 잔존량도 많고, 물론 여기서도 희소도 높은 그 주전소의 또 어떤 그品종들은 상당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많이 비싼데, 이제 통상적인 그 당일전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도 이제 당일전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높게 평가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평가를 지금 한다면은 시세가 출발점이 여기라면요, 거의 지금까지 만만하게 거의 크게 변동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당일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물론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희소성이 아주 있는 그런 것들은 가격대는 좀 올라가겠죠. 예. 뭐 호위전, 호삼전이라던가 그다음에 침자전, 당일전 같은 거 굉장히 귀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당이전을 볼게요. 당이전 같은 경우도 뭐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나뉩니다. 당이전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이전이라던가 충이전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출회율도 거의 없고 도전을 좋아하시는 상평통보 매니아 분이라면은 출회되는 거와 즉시 무조건 구입을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희소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사실 고르는 게 값이죠. 예, 원이전이나 충이전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가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 이전의 통상적인 당 이전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도 대중에 상위 클래스의 원이전이나 충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소도 높은 것들은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대부분의 평준화되어 있는 당이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당일전처럼 이래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해도. 좀 마음이 서글프죠.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거의 대부분 당이전 같은 경우도 물론 당일전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당이전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가격의 흐름폭을 본다면은 거의 이것도 큰 변동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당이전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볼까요? 중형전. 중형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인기가 좀 그나마 좀 있는 편입니다. 중형전 같은 경우는요. 예. 그래서 중형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비교했을 때 약간의 굴곡은 약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형전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그나마 좀 인기가 있는 편이죠. 중형전 같은 경우는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고전 수집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 좀 소수 매니아층만 하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변동이 이렇게 크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당오전. 네. 당오전 같은 경우도 당오전이 사실 좀 잔존량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이제 당오전 중에서도 이제 심자전 같은 경우, 강화도에서 발행됐던 심자전 같은 경우라던가 일부 뭐 평자전이라던가 그 다음에 통자전 중에 또 일부 하고 호자전 중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들은 귀한 것들은 상당히 귀하거든요. 그런데 당오전도 그렇게 귀한 몇 가지 주전소의 번종들을 빼놓고는 통상적으로 당오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준화예요. 크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요런 수준으로. 마음 아픈 현실이죠. 20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어요. 가격에. 당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준화되어 있는 가격이.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희소도 높은 주화를 역전들을 제외한 평준화된 통상적인 주화를 역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백전이 되죠. 당백전은 근데 얘기가 틀려져요. 당백전은 이게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백전은 2000년 초에 개당 단가가 2만원 수준이었어요. 2만원. 뭐 18,000원에도 구할 수도 있었고 15,000원에도 구할 수 있었고 2만원. 상태 뭐 좋고 그러면 3만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 2001년, 2005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2010년쯤에 쭉 올라가고요. 지금 15년 정도의 중반에 이렇게 넘어섰을 때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당시에 2000년 초에 했던 게 15,000원에서 뭐 2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어떨까요? 상태에 따라서 15만원에서
거의 뭐 저렴한 게 이제 한 8만 원 수준. 상태 괜찮고 그러면 15만 원, 뭐 20만 원 부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백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당백전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백전 또 가품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가품들이 뭐 이거 최근에 만든 가품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당백전 가품들도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판매되고 있는 그 뭐 전문 화폐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뭐 인터넷이라던가, 안 그러면은 뭐 무슨 쇼핑몰이라던가 또 기타 뭐 무슨 풍물 시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시는 당백전의 대부분은요, 거의 10개 중에 6, 7개는 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가품이 많습니다, 당백전이. 네. 되게 가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 보시는 안목도 길러야 될 거고, 저 역시도 물론 아직까지도 당백전이 진짜 뭐 좀 허접한 것들은 가품을 알아내지만은,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배우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저도 좀 잘 구별하기 힘들더라고요. 당백전 같은 경우는요. 당백전이 또 분류 체계가 또 되게 복잡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죠, 그 잠깐만요. 당백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평통보에 평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 길이, 밑에 길이에 따라서 이게 짧으면 소평, 좀 길면 중평, 이렇게 넓으면 대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하죠. 예, 아주 전문가, 그 고전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제 보통 그 당백전을 구입할 때 소평이냐 중평이냐 대평이냐 그 정도로 해가지고 희소도로 따져가지고 구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일 여기서 희소도 높은 게 소평이죠. 소평. 예, 짧은 거. 그것들이 좀 당백전 중에 희소도가 좀 높습니다. 소평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 좋고 그러면은 거의 15만원 이상대예요. 무조건 15만원 이상. 15만원 이상에서 뭐 왔다 갔다 하죠. 예. 요즘은 그리고 소평도 거의 추배율이 거의 없습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상평통보 당호전 아빈시주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평통보도 아빈으로 만든 시주화가 있었죠, 당호전이.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통용조는 아니기 때문에 시주화 형태이기 때문에 희소도가 굉장히 높죠. 네, 잔존량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당호전 시주화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도 굉장히 뭐 희소도가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그때부터. 네.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이거는. 네.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배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당호전 아빈 시주화의 시세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여기하고 여기 대비 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은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모전을 볼까요? 모전. 네, 모전. 자, 모전도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뉘겠죠. 네, 일단 당일 모전의 그 풍자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잔존량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등락이 이렇게 심하진 않지 않습니까? 풍자전도 일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거죠. 당 2전, 당 5전, 당백전의 모전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예,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출회율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뭐 당일 일단 모전 자체는 당일전 모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래도 가격대가 거의 그렇게 높게는 형성되지 않지만 거의 그래도 이런 수준으로, 예, 떨어지진 않고 약간씩의 소폭 상승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당 2 모전과 그 다음에 당 5전, 그 다음에 당백전의 모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래요. 네.
왜냐면 출애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그리고 뭐 당백전 모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쁩니까? 당오전도 마찬가지고 모전 자체가 뭐 일종의 그 주화를, 그러니까 그 엽전을 만들기 전에, 통용전을 만들기 전에 컨펌을 받기 위해서 만든 시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이쁜 거죠. 다행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평통보가 중국이나 일본과는 조금 다르게 모전이 그나마 잔존량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다행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배 수집가들, 원로 수집가분들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이렇게 수집을 하셨던 결과가 이렇게 후배 수집가들의 손에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명맥을 잇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예. 또 우리 때에 거쳐서 또 후배 수집가들의 또 손에 또 거쳐서 계속 문화유산이 계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별전 되겠습니다. 별전. 자, 별전 같은 경우도 2000년 초반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게 되면 되고, 요 가격대가 아주 급상승하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 2010년대는 이렇게 한번 또 폭 뛰죠. 이렇게 뛰었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별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 매니아층이 또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출애율이 자주 돼 있는 별전들도 있겠지만 자주 되지 않은 별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많거든요. 그리고 미수록 돼 있는 별전들도 간혹씩 한번 출애가 되고, 예, 진품이냐 아니냐 그걸 뭐 이제 논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별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인기 핫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쇠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쇠패. 열쇠패가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쇠패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사대부 집안이죠. 사대부 집안에서 이제 그 모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그 별전 같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가지고요. 거기 이제 복간 열쇠 같은 것도 이렇게 달고 하면 그 일종의 장신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집가는 딸한테 이거를 이렇게 태물로 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안방 주인 노릇을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간 열쇠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달기 위한 열쇠고리 형태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열쇠패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안방마님이 복간 열쇠 갖고 있는 게 이게 장땡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죠.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갖고 여기 모전이나 그런 별전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열쇠패가 되겠죠. 너무 제가 퍼펙트하게 그렸죠, 그림을. 자, 그래서 열쇠패의 그 시세는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요. 열쇠패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 이제 한 3년 4년경에 이제 화동양행 같은 경우에서 오프라인 경매를 자주 했습니다. 출애될 때 뭐 비싼 것들은 뭐 7천만원, 8천만원짜리도 있었고 보통 2, 3천만원짜리 뭐 보통 수천만 원이 이르렀죠. 열쇠패 귀한 것들은. 근데 가격대가 2000년 초중반에 좀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가격대가. 그랬다가 지금 한편 이렇게 좀 꺾였다가 지금 이제 좀 한때 잠깐 또 올랐다 지금 불황이 나가지고 좀 다시 또 이렇게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쇠패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정된
매니아층 놈들만 거의 수집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력이 탄탄하신 극소수 고급 컬렉터들만 추구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열쇠패 같은 경우. 자, 오늘은 그래서 조금 먼 길을 돌아서 왔었지만은, 예, 상평통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0년간 시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평통보들을 수집하고 계십니까? 상평통보 괜찮은 아이템이고 또 멋진 전통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수집을 다만 몇 점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하고 권장을 해드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타임머신은 물러가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